그게 지옥인지 아닌지 가봐야 알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너무 열심히 달리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로 하지 마라 시리즈의 첫 번째 자기계발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을 가지고 좀 인사도 드리고 북토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저자 안지연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자기계발러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 바다를 지는 해양경찰이자 절대로 자기계발하지 마라는 책을 쓴 저자 안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자칭 이제 프로 자기계발러라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막상 책 제목은 자기계발 절대로 네.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네. 제가 꽤 오랜 기간 자기계발이라는 분야에서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고 나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보니 무턱대고 자기계발할 건 아니더라 라는 내용이 이 책에 이제 집약이 되었죠. 아, 그러면 좀 듣고 보는데 핵심은 이 무턱대고라는 이게 네,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은 자기계발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대신 이건 꼭 해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첫 장이 자기계발 지옥이에요. 네. 지옥도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강한 단어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자기계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자기계발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마치 지옥과 같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느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발을 디디면 헤어나오기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계발의 어떤 지옥이 아닐까. 아, 약간 네. 개미지옥 같은?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저자님을 자기계발에 몰두하게 만들었던 건가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서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왜 저도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공교육 테두리를 벗어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강박? 자유로웠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비단 그것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또래 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가 시작 아닌가요? 네, 요즘은 더 빨라졌죠. 아,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쨌든 직장을 잡고 안주하더라도 그 자체가 좀 불안한 맞아요. 많이 네. 느끼시더라고요. 40, 50대가 오히려 더 주류를 이루고 그분들이 뭘 해도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X세대, 신세대 막 해가지고 그 오렌지족 막 했던 그 세대거든요. 그 당시 저희들이 겪었던 굉장히 큰 사회 이슈가 IMF였어요. 맞아요. 예. 예. 그 IMF를 몸소 겪은 40, 50대가 어쩌면 불안이라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몸으로 배운 세대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 같은 세대들은 특히나 이게 그냥 삶에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불안이. 예. 내가 누군지 나의 개성은 어느덧 감추고 그냥 사회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들만 맹목적으로 순종적으로 따라갔던 결과가 지금의 어떤 불안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내몰리게 한 건 아닌가. 여기서 또 좀 말씀하시려는 것들이 내 안에 그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또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삶이 괜찮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 같은 거는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인데 사실 저희가 불안한 감정에 내몰려서 무언가를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강의장을 막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본인이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의식이 하시면서 잃어버리시더라고요. 하면서 예, 이거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자기 개발이니까 나 좀 더 레벨업하고 싶고 나의 어떤 잠재 능력을 들춰내고 싶고 끌어올리고 싶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재밌는 게요. 혼자 시작했는데 혼자 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을.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떤 뭐 동기부여예요. 그러면
그런 책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어떤 강연장에 가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그 안의 분위기가 또 약간 경쟁? 나 자신을 레벨업하고 싶어서 출발했는데 어느덧 하다 보면 저 사람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무엇이 내가 아니라 타인인 거예요. 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내 목적을 잃고, 그렇죠? 맞아요. 나를 네. 잃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같이 욕망하면서 맞아요. 네네네. 다- 그럼 너 도대체 왜 배우는 거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저한테 반문했던 게 시작이었고 아 나처럼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잃은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회 트렌드라니까 발을 들여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사명감이 생겼어요. 지인들한테는 사심으로 시작했다 사명감으로 책을 썼어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파묻혀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죠. 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그 개발을 하면서 아 이건 잘못됐다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그런 분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기까지는 그게 지옥인지 아닌지 가봐야 알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경험을 하지 않은 이상은 진지하게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왜 어른들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해보잖아요. 맞아요. 해봐야 네. 아니었구나. 이거. 그렇죠. 예, 젊은 패기로 난 아닐 거야. 나는 그 아니를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달라들지만 결국 아니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자기계발 시장이 어찌 보면 성인들의 사교육 시장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일단 멈춰야 돼요. 아 완전히 다 멈춘다. 네. 근데 그 멈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미 아깝잖아요. 부스터를 달았는데. 네. 근데 앞으로의 시간과 들어갈 노력과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나온 시간이 아깝더라도 멈춰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글을 써보는 거예요. 글로써 현재의 나의 상황과 또 내가 처음에 자기 개발을 시작했던 목적들을 쭉 글로 써보면 그냥 막연히 나 혼자 생각했을 때와 또는 그냥 흘러가는 대화로 느꼈던 거와는 확연히 다른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건 꼭 해라에 제가 글쓰기를 추천한 이유도 말은 순간 임팩트는 있지만 휘발되기 마련이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글은 오로지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감정들이 담기는 거라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어떤 멋진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삶의 어떤 모양, 형태를 글로 옮겨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독자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옮겨보는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직장도 네. 있으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계시고 근데 얼마나 어떻게 좀 치열하게 자기 개발을 하셨어요? 제가 선택한 건 이제 새벽 기술. 이게 한번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자는데 나만 깨 있다는 그 느낌도 너무 좋고요. 1일 1독을 1년 이상 해봤고요. 쉽게 읽히는 책들은 하루에 막 2권도 읽고 운동에 제가 푹 빠져서 바디 프로필을 40이 넘어서 네. 2권이나 찍었답니다. 예지근한 유명한 강연 같은 거는 많이 찾아서 듣기도 했고요. 재테크 관련돼서 부동산 강의도 열심히 들었고 뭐 경제적 자유에 얽힌 연관된 키워드는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바리스타 자격증 땄고요. 큐레이터 자격증 땄고 여수에 살 때 제가 서울까지 대학원을 다녔죠. 굉장히 힘들어서 많이 아프기도 아팠고 안면마비가 왔었으니까요.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안면마비가 왔는데 저는 그냥 제가 체력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지 이게 과도한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느꼈던 포인트는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자기개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새벽 기상 자체로는 저한테 굉장히 충만감을 줬지만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 새벽 기상을 인증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면서 저는 5시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행복했는데 누군가는 자꾸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면 저렇게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의 지금 이 열심은 열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 더 달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4시에 일어났더니 누군가는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호도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에 새벽 기상의 목적은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만의 시간, 정말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게 새벽 기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더 빠른 시간에 무언가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듯. 네.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순간 이거 자기계발 아닌데? 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사람의 결과값만 보고 쫓아가니까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저는 지쳐가고 성과를 내시는 분들 보면 좋겠다 대단해요 라고 박수는 쳐주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 내 노력이 부족한 걸까? 저 자신을 자꾸 체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나의 잘못으로만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만난 자기계발하던 분들은 대부분을 스스로의 열정 부족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맞아요. 방향성이 네, 틀어지는 네, 네, 거. 네. 마지막 5장이 네. 당당한 내 인생의 축배를이라는 주제인데요. 어쨌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풀어내셔야 될까요? 그런 거. 자기계발 아닌데 라고 느끼는 시점부터 저는 과감하게 하던 걸 다 멈췄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네가 처음에 원해서 시작한 자기계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를 저 스스로 계속 물어봤고 제가 저로서 살고 싶어서 자기계발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18년차 경찰관이잖아요. 한 15년차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저한테 제가 너무 가엾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감정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참 해봤는데 회사에서 제가 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직된 계급사회여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하나의 부품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회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다는 게 전 되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저의 직장 생활에서 저라는 사람이 도통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인가 봐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행했고 그럼 나는 나라는 사람으로 이 회사에서 살 수 없는 건가? 그러면 나는 다른 곳에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돌파구가 자기계발이었던 네, 건가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차 정도 되셨으면 계급사 사회가 아니고 일반 직장이라도 번아웃이 오기 마련이고 네,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직장 생활은 지금보다 했던 기간보다 더 길 거고 내 인생은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길게 남았는데 그럼 나는 지금처럼 계속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결심이 섰어요. 이렇게 그동안처럼 살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제 인생이. 그리고 저는 자기애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일이죠. 다 주인공이죠.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내 스스로 나를 주인공 대접을 해줄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의 조연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만족하고. 그래서 스스로 세워야겠다, 나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종이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그럼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문제는 내 안에 있었던 거다라고 네,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 불행하고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건
어찌 보면 사람들이 환경 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있건 집에 있건 다른 어느 곳에 있어도 나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장소가 달라진다고 불행한 건 내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응원해 준 것처럼 나 자신을 좀 믿고 응원해 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른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보다는 내가 스스로 쓰담쓰담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 평범하고 빛나지 않을지언정 저는 저만의 무대에서 그냥 주인공으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그 관객이 하나여도 저라는 관객이 있고 또 제가 주인공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 개발을 했던 모든 시간들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다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나 제3자에 의해서 본인을 혹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작가님 되게 시원시원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쓰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읽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성실하시고요. 너무너무 열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열정과 성실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살고 싶고 나답게 살고 싶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은 자신들을 세우기 위한 자기 개발이거든요. 자신의 처음 가졌던 목적, 목표를 상실한 채 몸만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너무 열심히 달리죠. 저는 그분들에게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도 드리고 싶었고 이제 막 자기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귀한 당신의 인생의 시간이니 정말 효율적으로 아껴서 정말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삶에 더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책이 미랄 같은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지연 작가님을 모시고 자기 개발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 개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를 좀 이해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